안녕하세요. 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우흥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사람, 다른 포유류, 조류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 위장관 질환, 간 질환, 신경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4종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일으키고 나머지 2종은 동물에서 기원했고 가끔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예로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의 해산물 시장과 연관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군이 발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 환자에서 발견됐고 이는 2019년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을 감염시킨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2019년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첫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숫자가 늘고 있고 처음에는 이 붉은색 표시된 게 그 후안 시푸드 마켓에서 처음에 익스포저 된 걸로 확인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랑색, 그러니까 그 시장과 관련 없는 환자들이 발생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돼서 그 시장은 폐쇄하게 됐고요. 1월 20일 이후에 발생 환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월 25일 이후 환자가 급증하였고 여기 빨간색 표시되는 부분은 중증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환자는 현재는 더 늘어서 17,000명쯤 됐지만 12,000명에서 전체 환자가 12,000명일 때 중증 환자가 약 2,000명 정도 발생했고 검은색 표시가 그 사망 환자로 지금 약 거의 4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 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현재는 거의 중국 전역이 환자 발생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 세계에 발병한 나라들의 분포고요. 신종 코로나 감염의 그 임상 양상을 보겠습니다. 증상은 확진된 신종 코로나 감염자의 보고된 질환은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환자에서부터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기침, 숨참의 증상이고요. 잠복기는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4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의 연령 분포인데요. 대부분 20대 이후에서 시작이 되고요. 붉은색 표시한 것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인데 연령대가 65세 이상 고연령으로 갈수록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중증 환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염에 비교한 내용인데요.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해서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7,390명 발병에 362명 사망으로 약 2.1%의 사망률을 보여서 메르스 37%, 사스 10%보다는 사망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특징적인 것은 메르스나 사스에서 보였던 소화기 증상이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비교적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인공호흡기 장착률이 약 9.8%로 80%, 20%인 이런 타 메르스 사스와보다는 좀 더 경미한 질병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임상 경과를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약 일주일에서 8일쯤 지나면 환자가 숨참 증상을 호소하고 약 9일쯤 되면은 27%, 약 30%에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중증 질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증상에서 사망까지의 시간의 중간값은 약 14일 정도고 사망자의 중간값은 약 75세로 고령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위는 48세에서 89세까지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중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양을 보이는 엑스레이인데요. 61세 남자 환자였고 발병하고 8일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 폐에 그 폐렴을 보이고 그로부터 약 3일 후에는 더 병이 진행해서 기관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했고 그로부터 수일 후에 발병은 12월 20일 발병했고 1월 9일 날 이 환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그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측성으로 오긴 하지만 그 침범하는 부위가 제한적이고 중환자실에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CT에서 보면은 양측성으로 심하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환자가 호전된 후에는 이쪽에 병변 부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약한 환자군은 어떤 환자에서 좀 더 중증이 오고 어떤 환자에서 좀 더 많은 사망을 보이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사스와 메르스 때처럼 질병의 중증도가 나이 그리고 전반적인 환자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보고에서는 심각한 질환 및 사망은 고령의 환자,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을 했고 이는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감염에서도 중증 질환과 사망이 50세 이상에 증가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사망자에서 고혈압, 당뇨병, 심장, 신장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메르스 유행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차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지식은 다른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서 사람의 전파는 약 2m 이내에서 그러니까 밀접한 접촉에서 발생을 하고 주로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현재까지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나 물건을 접촉하고 자신의 입이나 코나 눈을 만져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감시 피라미드와 질병 차단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질병이 발생하면은 많은 수가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환자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심각한 환자, 그 다음에 사망 환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보이는데요. 좀 더 이 경미한 환자가 있거나 무증상인 환자가 있을 경우에 이 질병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중증이나 심한 환자가 있을수록 그 병의 차단이나 질병의 종식이 좀 더 쉬운 반면 좀 더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이 종식이 좀 더 어렵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무증상 환자와 관련된 그 질병의 유행의 연관성인데요. 사스 코로나에서는 사실 무증상 환자의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와 이번에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무증상 환자가 존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이는 발병을 중단시키거나 전파를 차단하기에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기원이 중요한 것은 어느 동물한테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중간에 그 전파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후에 새로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사스를 보면은, 사스와 메르스에 보면은, 사스에는 사양쥐, 메르스에서는 낙타에서 유래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실은 최초는 아마도 박쥐에서 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인 경우에 이 사양쥐나 이런 야생동물을 파는 그 시장을 폐쇄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를 막고 병을 종식시킬 수 있었는데, 낙타인 경우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의 낙타의 그 문화적인 어떤 연관성 때문에 낙타에서의 접촉을 막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이 메르스는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한인 지금 새로 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은 어떤 동물에서 왔는지 확실히 밝혀지진 않지만, 이것이 밝혀지고 이 동물에서의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향후 질병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첫 환자들이 주로 후한한 중국 그 해산물 시장과 관련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해산물뿐 아니라 뱀이나 조류, 다른 작은 포유류를 팔고 있어서 이들과 관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 환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밝혀졌는데 특정 동물과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의 전파 차단이라든지 어떤 양상을 띨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종 인플루엔자인 경우에 사망률이 0.02에서 0.4%였고 이것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계속 현재로서는 계절 플루로 유행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H7N9이라는 그 조류 독감인 그 사망률이 39%고 아직 완전히 그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인 경우에 사망률이 약 63%였고 이 경우에는 종식이 됐고요. 사스도 종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한 많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많은 바이러스가 종식을 시키지 못했고, 특히 사스나 메르스인 경우에는 58%, 70%가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가장 좋은 예방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손을 비누와 물로 자주 씻고 최소한 20초 동안은 씻어야 되고, 비누와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최소 60%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되고, 눈, 코, 입을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아플 때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를 이용하거나 가리고 그 후 휴지는 휴지통에 꼭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주 접촉하는 물건과 표면을 씻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7번째로 발견된 사람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확인됐고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중국으로 전파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0명 이상 발생했고 300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 발병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20%에서 중증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은 2% 정도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서 중증 및 사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있고 경미한 감염이 많아서 질병의 종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으나 전파와 예방은 다른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호흡기 비말 감염에 준한 전파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